네, 반갑습니다. 채널 615 158회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 황선 진행자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연평도 평화기원 삼보일배 행사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 615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방송 권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서울 프레스라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 그리고 오늘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면 아마 개성공단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네. 자, 연평도 다녀오셨죠? 네, 네. 연평도 가서 평화 좀 낳고 왔습니다. 네. 1박 2일로. 네, 거기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1박 2일. 네 그죠? 하루에 가는 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네. 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이제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반기는 분위기가 많고요. 네. 네, 주민들께서 이제 저희 대신 일을 해줘서 뭐 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갔을 때는 그 프랑스 외신 전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 있다가 일본 전문 기자도 들어왔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상당히 연평도를 주목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네. 그래요. 이제 저희도 이제 내일 1박 2일 평화 캠프가 있죠. 토일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취재를 가는데요. 좀 마지막에 또 그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대화 국면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그리고 언론에서도 한국과 미국 당국들이 북에 이제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고 북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그 형태의 이제 보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화 국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고 그다음에 우다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방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윤병세 이 외무부 장관이 이제 방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주변의 이 움직임들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날 서울 프로세스라는 이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에게 이 기후 변화나 아니면 테러 방지 그리고 원자력 안전 등의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화를 해 나가자. 그래서 북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서울 프로세스라는 이제 구상을 밝히면서 이거를 이 5월 7일 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아젠다로 할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 요게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랑은 다른 거죠, 완전히.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음. 육자회담국 차원에서의 이제 좀 음. 큰 틀의 포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하여튼 육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에게 제안하는 박근혜 정부의 제안 뭐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요 얘기라서 주제들이. 예, 너무 음. 역설적으로 보면 좀 하나만 한 얘기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북미 관계, 지금 이제 남북 관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 정치적 타결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비정치적 부분을 먼저 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서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육자 간에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런 협상 테이블을 조성하는데 난관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최근에도 이제 뭐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화제의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면 뭐 오늘도 개성공단 관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이제 압박용, 보여주기식, 또 책임 떠넘기기식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대화 의지가 있냐?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한 날 그 당시 이제 정부의 이 태도 변화를 보면 이걸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이 입장이 거의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2시간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 대화 제의다라고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화는 무슨 대화냐 주먹으로 해야지 감히 그런 그렇죠. 식의 예. 발언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경위서를 썼다 이런 네, 그런 소문도 얘기가 있어요. 있더라고. 네. 예. 총리가 경위서를 쓰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 대화 제스처를 내자라는 그런 한미 간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이제 그러고 바로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들어와서 윤병세 외무장관과 함께 이제 한미 공동 이 성명을 발표를 예, 했습니다. 성명 근데 발표.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9.19 공동 성명을 준수해라. 그리고 북한이 먼저 선핵 폐기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건 사실 이제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었던 이 선핵 폐기를 거부했던 거는 이제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이 그죠. 동시행동 원칙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기본 동시 행동 원칙 자체를 이제 위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선핵 폐기를 했을 경우에 이라크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핵 폐기라는 것 자체가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북미 간의 상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걸 이제 심지어 미국의 교활한 술책이다라고 이제 비판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대화 제의가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놓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용이고 책임 떠넘기식 이렇게 네. 보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왜 대화 제의를 했을까? 저는 이제 2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대화 제의 국면을 열어놓으면서 이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거죠. 저는 이게 좀 크다고 보는데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서도 이제 안보리 이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표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제2차 이 행동으로 돌입했을 경우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를 전 중국이 바랬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긴장을 강화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화 제스처를 취하니까 중국 너희도 북한을 압박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위한 저는 패턴이지 않았나 좀 그런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움직여서 북의 대화 압박을 네.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국면이 예전과 이제 다른 패턴이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전쟁으로라도 이제 자신에게 처해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금 이제 중단시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교착 국면이 계속 가고 있고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오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이제 저는 이제 조치라고 좀 보여지긴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게 어쨌든 이게 그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 대화 성사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예. 형식적으로 이제 어쨌든 정치적 이제 뭐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형식은 지금 형태적으로 이제 대화 국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면 충돌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죠. 네네. 중국의 펑후이라는 이 총참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고위직에서 사실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근거가 네. 있는 얘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이후에 북한의 스커드 발사의 미사일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화 국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태풍의 눈,
네, 들어와 있는 네, 음. 밖에는 전쟁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선 잘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쟁도 이제 정치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네, 서로 양측이 서로 명분을 잡고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대화 제의라는 것도 결국은 충돌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국면을 보여질 것 같아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자, 그다음 개성공단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어제 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네, 지금 1시간 가량 남았는데 네네.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흥미진진한데요. 자, 어떤 제의를 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제 바로 지금 북한에서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 마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남북 간에 이 실무회담을 열자라고 이제 북한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을 한 거죠. 정부 공식 제안으로 네, 했죠. 공식 제안을 네. 했고, 근데 이제 기한을 오늘 오전까지로 이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을 준 거죠. 네네, 네. 24시간 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 이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네.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이 말은 사실 이 북한이 만약에 이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음. 그나마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남아 있는 그 희망의 끈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 중대 조치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이거 북한에서 썼던 표현인데, 네. 네,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거. 네. 이게 마치 이게 2차, 3차 준비를 다 해놓고 네, 제발 받지 말기를 바라는 것처럼 네. 하루의 시간을 주고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긴 지 거의 가까이 5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네, 근데 뭐 하루 시간을 주고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진보 보수 다 떠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대화를 하자는 거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이 준비가 안 된 다급한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제 지금 곧 있으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의 운명을 좀 미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급하게 대화 제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화 제의를 이제 발표하자마자 유엔 반기문 이 사무총장이 개성공단에 대한 시급한 이 대책을 촉구를 했어요. 바로 연이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정부 유엔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정오되면 미국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미 공동의 이런 이 대북 압박 전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뭐 12시 이후에 편집돼서 올라가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 북한에서 취한 조치들대로 아마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음. 북한에서 우선 이제 종업원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우선 저는 1단계로 최소 인원이 지금 175명이 체류하고 있거든요. 네. 그 최소 인원을 정말 소수만 남기고 아예 다 철수해 버리는 전 조치를 취할 것 같고 그 다음 만약에 또 시한을 전 정할 것 같아요. 2차 시한을 정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송전을 이 전기를 공급하는 거를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에 준하는 조치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기업인들은 정부 어떤 조치를 내놓더라도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의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게 그거랑 좀 연결된단 말이죠. 김관진 국방장관이든 이 군부에서 개성공단지 인질 사태 그렇죠. 대비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근로자들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인 전시 상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이 조선일보나 이런 이제 보수 언론 매체에서 사실 개성공단이 뭐 북한의 뭐 달러 자금줄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보도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북한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방부에서도 마치 이제 인질로 잡고 있는 듯한 북한에서 이제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북한에서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겠다.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네, 이 개성공단을 사실 살리려고 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폐쇄하려고 하는 조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예. 네. 자, 그러면 그런 폐쇄 조치 수준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이 이제 개성공단의 그 지역적인 어떤 공단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 한반도 정세로 직결되는 문제로 보여진단 말이죠.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개성공단 사실 이제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전선님 예. 근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간다라는 거는 전쟁의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최근에 이 한미가 진행하는 이 독수리 훈련 양상만 보더라도 전쟁 훈련의 도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이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요거는 한미군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진행한 거죠. 화상회의에서 이제 18일 날 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 21일 날 이제 직접 비공개 방문을 해서 이 한국의 정승주 합참의장과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나서 실제 이제 이 국지전 양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최종 조율을 네. 좀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중국의 이 인민해방군 이 총참모장과 이제 이 조율을 하고 지금 이런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어쨌든 원래 이제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제 중국을 기본 방문지로 해서 움직였는데 비공개로 이제 한국을 들렀다가 네,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합참의장이 그 한미 공동 국지도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하고 갔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지금 또 한국군의 훈련 양상 이것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이 국방일보에 나온 보도인데 네. 이 국방부가 이제 4월 15일 날 이 북한이 만약에 전면전이 발생해서 이 북한이 후방을 교란하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전면전을 이 대비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날 회의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 그 다음에 국정원, 이 지자체 단체, 그 다음에 군 경찰 관계자들까지 참가를 해서 네. 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훈련 양상을 보면 이 전시의 전술 교량 훈련, 이 전시에 이제 다리가 파괴돼서 진행하는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륙에 실제 이 북한군이 침투했을 때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네. 대한 작전,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위원회 회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상당히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육군 66사단에서 네. 최초로 현역과 예비군이 이 하나의 부대로 한 개 이제 연대급으로 네. 완편된 대규모 훈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시에 어떻게 예비군이 편성돼서 실제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저는 계획을 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는 지금 이 호주군이 최초로 참가한 이 상륙 작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금 포항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호주가 보통 예. 예전에 이제 그 호주나 그 일본도 그랬지만 참관 형태로 그렇죠. 왔었는데 지금 실제 전투 병력으로 훈련에 참가했다는 거죠. 예. 근데 상륙 훈련 자체가 공격성을 매우 띠고 있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 그리고 포항에서는
이 전면전에 이 북한이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라는 훈련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 움직임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이게 지금 어쨌든 그 개성공단에 대한 뭐 대화 제의가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마치 이제 회담이 성사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 대화 제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4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들이 연관돼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예비군이 포함된 대규모 훈련이면 지금 이제 군대 그 제대한 예비군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매년 이제 군사 훈련 들어가잖아요. 그 시기 때 이 훈련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 진행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 참가한 예비군은 자기가 이 훈련에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간 건가요? 몰랐겠죠. 갔을 때는 이제 가니까 음. 이런 형태의 훈련을 진행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지금 뭐 현역 군인들만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제대를 하신 분들도 예. 예비군 훈련 기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겠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후반 교환 시도에 대한 작전 계획 논의해서 정부 부처, 국가정보원, 자치단체, 군 경찰 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는 것은 후방 안정화 작전이 뭐 명분은 이제 보통 뭐 적에 의한 후방 교란을 이제 차단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예.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또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작년에 국방부에서 이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표준 네. 이 교환을 예하 부대에 이제 음.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요즘에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언론 보도 잘 안 나오니까 곳곳에서 지금 압수수색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티즌들 그리고 뭐 평화통일 운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좀 되고 있고 또 예전에 그 압수수색 했던 분들에 대한 소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까지 포함된 조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무관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예상되네요. 자, 그래서 한반도는 전면전을 대비하는 단계로 지금 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평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또 이제 무기 구입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보수 언론도 그런 평가가 있는데 3월 달에 온갖 첨단 무기를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백화점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 틈에 미국 군수 업체들이 이제 떼돈을 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무기 구입 계획 요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 무기를 살 수 있는 이 국민적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군수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호재죠. 한국의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은 이제 그런 이 군사적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에 막대한 이 미군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가 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국 돈으로 하면 12조에 가까운 거죠. 네. 예. 이거 이제 12조라는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이거 운영 비용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그렇죠. 더 큰 이 무기인데요. 이게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캐나다 자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 동안 50조가 이 F-35를 운영하는 데 들었기 때문에 구매 계약을 전면 취소한 바가 있는 이런 전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F-35를 60대를 들여온다는 거죠. 네. 60대 12조 원이었는데 네, 캐나다가 이제 이걸 65대를 만약에 운영했을 경우에 네, 42년 동안 49조 든다. 이런 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조사 결과가. 거의 네. 비슷한 거죠. 60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투기를 사놓으면은 거의 이제 1년에 1조 이상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이 자체가 돈 무기인 먹는 거죠. 하마네요, 네, 그죠? 돈 먹는 네. 하마인 거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도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 근데 이 아파치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 주요한 목적이 이제 북한의 이 호버크래프트라는 다 육지와 이제 바다를 다 넘나드는 수륙 양용 예, 뭐 수륙 양용 상륙전. 예, 상륙전인데 이 호버크래프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아파치 헬기를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 바다 염분에 대한 대응 코팅이 안 돼 있대요, 이 헬기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 바다에 나가면 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다 이게. 녹슬어 버리는 헬기인데 대한민국 이제 정부에서는 이 북한 이 호버크래프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걸 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 튕기기만 안 되는. 예, 그죠. 물 안 튕기게 이게 나가야 뭐 돼요 지금. 그 포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게 위용을 자랑하는 이 네. 아파치 헬기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막 그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이제 벙커버스터도 지금 이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입하기로 했고 한 7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기로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환으로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서 한 2,174억 정도 지금 국방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무기는 엄청나게 사들이고 전쟁 훈련은 전면전을 대비하고 전면전 이 북한에 상륙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으로 가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매우 걱정이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네. 자, 뭐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봐요, 지금. 네, 오히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뭐 국민 뭐 복지 문제가 이제 위태롭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일한 해법이 그거 아닙니까? 평화를 통해 가지고 무기 구입을 취소하고 네, 그 비용을 이제 경제 회복에 활용하면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전면전을 불러오고 또 한국 경제의 파탄을 또 위기의 심화를 또 불러오는 그 악순환으로 예. 가는 이제 가고 길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고 있다. 지금 그 한반도 전쟁 위기로 예. 이 뭐냐 주식 총액이 56조인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외국인 56조가 투자자들이 빠졌죠. 나갔죠. 이거 거의 IMF보다 더 많은 손실이고 음.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군수 산업체의 주가는 폭등을 했죠. 네. 지금 이게 이 돈이 그러면 미국이 주가로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한반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문제 같아요. 정치 권력이 정치가 어떤 방향을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결정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뭐 서울 프로세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 녹화를 하는 지금 11시 5분 정도인데요. 잠시 뭐 1시간 후에 개성공단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공단의 폐쇄 여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평도에서는 한반도 평화기원 연평도 삼보일배 행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연평도에서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토요일 27일, 28일 1박 2일로 1박 2일 평화 캠프가 연평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 방송 이제 취재를 하러 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 평화 캠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널 615 158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